어, 안녕하세요. 찻잎이 여러분들, 능차입니다. 어, 되게 오랜만에 인사를 드려요. 잠시만요. 제가 어디서부터 인사를 드리면 될지. 미미님 반갑습니다. 냉아입니다. 지리님 반갑습니다. 냉아입니다. 우열님 반갑습니다. 냉아입니다. 루나나님 반갑습니다. 냉아입니다. 직가고 십다님도 반갑습니다. 냉아입니다. 어, 초그린님도 반갑습니다. 냉아입니다. 렘님도 반갑습니다. 냉아입니다. 밀큐이님도 반갑습니다. 냉아입니다. 초그린님은 아직 제가 인사를 안 드렸죠. 초그린님도 반갑습니다. 냉아입니다. 리차님 반갑습니다. 냉아입니다. 밀차님도 반갑습니다. 냉아입니다. 에르메님도 반갑습니다. 냉아입니다. 소야님도 반갑습니다. 냉아입니다. 모든 분들 오래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냉아입니다. 제가 일주일 만에 인사를 드리는데 그 사이에 되게 뭔가 방송이 조금 익숙해졌다가 살짝 너무 오랜만이라는 느낌이 조금 들기도 하네요. 추석 연휴 잘 지내셨어요? 저희는 전부 다 온차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함께 보내기로 해가지고 추석 연휴는 사실 조금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온차한테 냉차 몰래 현질 10만원 미션 보내도 될까요? 뭐 미션 거는 거는 찬님의 분들 자유이기 때문에 그거는 마음 편히 하셔도 됩니다. 오랜만이에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한 달 못 본 것 같아요. 그 정도였나요?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아, 그렇네요. 그 저희가 온차가 데뷔하기 전에도 방송을 쉬었으니까 지금 사실상 일주일에 한 번씩만 이제 인사를 드리게 되었군요. 의도치 않게, 의도와는 조금 다르게 그만큼 보고 싶었다 이겁니다. 아, 그리고 실험님 반갑습니다. 냉아입니다. 저희 그 어제 온차 몸 상태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을 것 같아서 조금 현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온차는 어제 방송이 끝나고 바로 휴식에 들어갔습니다. 목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도 있어서 휴식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저희 내부에서도 조금 안에 규칙 같은 걸 세우기로 했습니다. 온차가 현재 그 한쪽 눈이랑 그리고 코가 고양이한테 이제 찍히면서 좀 부어오른 것도 있고, 입이라든지 몸 이곳저곳이 살짝 조금 부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오늘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오늘이 이제 한글날이다 보니까 병원이나 이런 곳들도 쉬는 곳이 많아서 우선은 휴식 상태에 들어갔고, 또 앞으로 이제 온차가 조금 오래오래 방송을 하게 될 텐데 그거에 맞춰서 저희 온동부랑 그리고 저랑 홍차가 온차의 건강을 대신 많이 좀 신경 써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밥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잘 챙겨줄 거고요. 또 휴식 시간이나 이런 것도 최대한 챙겨주기로 좀 많이 신경을 써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다음에는 뭔가 오래 방송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쪽으로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걱정을 끼쳐드려서 너무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더 많이 서로의 건강을 신경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동부도 일 많이 할 텐데 건강 잘 챙겨요. 요새 일교차가 워낙 심해서 아마 그것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오늘도 갑자기 비가 조금 많이 오면서 날씨라고 해야 될까요? 기온도 많이 떨어지고 그랬다 보니까 우선 온차는 오늘 그 토요일 방송 전까지는 업무에 있어서 제외가 된 상태고요. 오늘은 아침 먹고 잠자고 또 일어나서 약이랑 이제 밥 먹고 그 다음 또 현재 또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아 그리고 또 온차가 이제 한 가지 찬이비 분들한테 조금 물어봐 달라고 한 게 있었는데, 혹시 그 저번에 이야기가 나왔었던 리틀 나이트메어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야기가 저번에 몇 번 나왔었는데, 날씨도 안 좋은데 게임도 잘 안 챙기고 연장 방송도 하고 목이 자주 마르는 거 보고 감기 오나 했어요. 요즘 감기 진짜 독한데 조심하세요. 목은 감기 기운이진 아마 병원을 가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잠깐 물 좀 마실게요. 전 이미 코 찔찔이가 됐습니다. 냉차도 조심하세요. 저희도 그래서 건강을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그 리틀 나이트메어 3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온차가 이제 리틀 나이트메어 1은 플레이를 했는데, 이제 세계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야기의 진행이 뭔가 무조건 1편을 진행해야 그 다음에 2편이 무조건 이해가고 이런 세계선이 아니고, 시작은 각각 다른데 종착지라고 해야 될까요? 결말에 다다르는 거는 같은 세계선이라고 해서, 이제 온차가 토요일날 원래 Yes Your Grace라는 그 게임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그거 대신에 리틀 나이트메어 3를 진행하면 어떻냐라고 물어보고, 이제 찬이비 분들이 괜찮다고 하면 진행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찬이비 분들은 모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Yes Your Grace라는 게임 자체가 나온 지 조금 된 게임이기도 하고 3가 이제 막 나온 게임이기도 해서 상관없어요. 리남의 1, 2, 3 다 좋아해요. 3은 2인 아닌가 2인인가요? 좋습니다. 다 좋아요. 아, 다들 괜찮다고 하시면은 그러면 스케줄을 변동해서 안에 진행되는 게임만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님 반갑습니다. 냉아. 저는 온차 가는 거 다 좋아요. 전 모든 님들이 방송하는 거 보고 싶은 거라 상관없어요. 아 그러면은 대신에 예수 Your Grace 같은 경우에선 다음에 기회가 될 때 꼭 진행을 하고요. 이번에는 리틀 나이트메어 3를 진행하는 쪽으로 이야기 한번 하고 다시 한번 공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능하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스케줄이 정해져 있는 걸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게 조금 특수한 경우 같은 경우에서는 어쩔 수 없긴 한 것 같네요. 저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어차피 그전 1편, 2편도 알고 있어서 그래서 그 리틀 나이트메어 3를 진행하고, 만약에 이제 찬리비 분들 중에서 1이나 2도 궁금해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다음 주에 온차 상태가 괜찮으면 진행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온차가 연장 방송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랑 그리고 홍차가 데뷔하기 전까지 평일 7시부터 10시까지 자기가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매일 진행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일정 관에서는 토요일까지 온차 몸 상태를 보고, 어차피 저희가 토요일날 그 스케줄을 올리는 날이라서요. 그래서 네, 그 토요일까지 온차의 몸 상태를 보고 만약에 괜찮다라고 한다면 일정을 올려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나 왜 11시라고 오해했죠? 호도님 반갑습니다. 냉아입니다. 저희가 이전까지 조금 방송을 늦게까지 했었다 보니까 아마 그러신 게 아닐까. 전 도중에 왔다가 갈 것 같네요. 방송은 편하게 오셨다 시청해 주시면 되고요. 아카이브 같은 경우에서는 그 온차가 진행하는 방송은 조금 길이가 길다 보니까 중간중간 뭔가 저작권이 걸리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대기 시간 같은 거는 이제 자르고 아카이브에 올리고 있는데, 그래서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좀 더 쉬고 진행하셨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그렇게 하길 조금 바라고 있긴 한데, 우선은 온차가 조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3차들 중에서 온차가 가장 먼저 데뷔를 하기도 했고 또 본인이 좀 자리를 잡아야 저나 아니면 홍차도 데뷔를 했을 때 조금 더 편하게 방송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 이번에 추석 특집으로 방송을 진행하면서 찬이비 분들하고 오래오래 대화하고 또 함께 시간 보낼 수 있었다는 게 제일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온차를 좀 말리거나 아니면 좀 얘기를 많이 나누긴 했는데 찬이비 분들도 아시다시피 온차가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잘 안 물러서는 성격이다 보니까 대신에 최대한 온차의 건강이나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가장미 있으면 뭐야,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앞으로는 찬님이 분들이 조금 걱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신경을 안 쓰실 수 있도록 많이 저희가 대신 신경 쓸 테니까요. 찬님이 분들은 앞으로도 재미있는 시청하고 또 함께 방송 참여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보단 건강을 생각하시라고요. 이틀 정도로 회복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선은 저희가 조금 몇 가지 건강은 건강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면은 방송을 무리해서 오래 하지 말고 찬이비 분들이나 저희한테 솔직하게 말하고 좀 쉰다든지,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연속으로 쉼없이 일을 하다가 또 방송도 연속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서 다음엔 조금 쉬엄쉬엄 하면서 또 방송 시간도 한 번에 길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차근차근 늘려가는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오래오래 봐요. 온차님이 건강해야 우리가 오래오래 온차님이랑 놀죠.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온차가 정말 오늘 원래 쉬는 날에는 혼자서 게임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정말 몸을 확실히 낫겠다라는 각오로 준비를 하고 있어서 비타민이랑 영양제도 좀 챙겨 드시면서 일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아카시아 꿀이죠. 그 꿀을 이제 주문하고 또 다 같이 그걸 나눠서 먹고 있습니다. 모두의 건강이나 이런 부분을 또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혹시 조금 걱정하실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 또한 방송 직전에 식사를 하고 온 상태고요. 내일 홍차도 마찬가지고 온차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뭔가 끼니를 오랫동안 거르는 일은 없을 겁니다. 요샌 영양제 진짜 잘 나오더라고요. 그것만 아니라 비타민은 피로회복제 등등등. 사실 온차가 무리를 한 부분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큰 게 어제 방송을 진행하고 이제 마무리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피곤해서 바로 온차가 잠을 자러 갔거든요. 잠을 잘 때 이제 새벽에 일어났는데 그때쯤 이제 저희가 대신 밥을 준비해서 그 온차한테 줬는데 그 시점이 공복이 한 30시간이 넘은 상태였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태로라면 정말 온차라고 해도 너무 걱정이 많이 되겠다 싶어서 앞으로는 저희가 계속 서로 돌아가면서 많이 챙겨주고 밥도 서로 돌아가면서 챙겨주고 그럴기로 했습니다. 네. 세 끼 다 먹어야죠. 밥은 꼭 챙겨 드세요. 밥이 진짜 중요해요. 진짜로. 이렇게 솔직하고 담백하게 찬이비들에게 잘 터놓고 말해주는 부분이 좋아요. 저희가 아무래도 조금 서로 숨기는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있긴 한데 뭐 이후에도 일정이나 뭔가 이슈가 생기면 아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만약에 저희가 따로 뭔가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서로 건강한 상태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초반 데뷔 때 우유과다로 쓰러진 분들은 조금씩 보다 보니 걱정되었는데 이렇게 알려주시니 다들 안심하는 것 같아요. 3차들 운동부터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저희가 정말 이번에 많은 것들을 깨달았으니까요. 네,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뭔가 여기서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괜히 걱정만 더 시켜드린 것 같아서 밥 진짜 중요하니까 거르지 마세요. 한국인은 밥심이에요. 진짜 방송 도중에 드시러 가도 되니까 꼬박꼬박 드세요. 그러다 저혈당 와요. 방송 전처럼 오래 하는 것보다 오래 하는 거 좋다 보는데 일요일처럼 아예 쉬는 날 있는 날 하루 더 있으면 괜찮을 듯. 우선은 일정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방송 일정을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아직까지도. 왜냐면 저희가 3명이다 보니까 하루하루씩 돌아가면서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후에 저희가 뭔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중간중간 휴방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끼니 플러스 잠 진짜 이거 꼭 챙기게. 방송 중에 방송 중간 먹어도 되니까 꼭꼭 휴식 시간 밥 챙기기. 페이스 잘 조절해서 하셔야 롱롱하고 오래오래 저희랑 보죠. 열정도 좋지만 건강도 챙겼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 전부 다 내부에서도 많이 확인하고 있을 거고요. 저희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네, 앞으로는 정말 걱정시키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해주신 찬님의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또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우선은 공지 드릴 내용은 이 정도인 것 같고요. 온차는 회복 중에 있다. 그리고 토요일날 방송 같은 경우에서는 리틀 나이트메어 3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다. 또 다음 주 온차 방송 일정 같은 경우에선 토요일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네, 이 정도가 끝입니다. 먼저 물어보기 전에 미리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아닙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그냥 저랑 평소랑 똑같이 가볍게 이야기 나누면서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글날이고 또 오늘까지 연휴일 텐데 다들 이번 추석은 잘 보내셨나요? 그래도 회복 중이라니 다행이에요. 잘 쉬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까지 쉬면 그래도 상태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냉차 연휴 어떻게 보내고 오셨어요? 저랑 그리고 홍차 그리고 운동부분들 모두 추석 기간 동안에는 전부 다 일하긴 했습니다. 온차 방송 모니터링이라든지 준비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저희가 유튜브나 이런 것도 다시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 진행하면서 보냈습니다. 알아서 뻗어 있다니 이제 끝하죠. 추석 잘 보냈어요. 다들 잘 보내셨다니까 다행이에요. 그래도 저희도 이제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원래는 되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보면 아무래도 서울이고 도심부다 보니까 주변이 되게 시끄러거나 뭔가 소음 같은 게 있을 때가 많은데 이번에는 되게 추석에 안 내려갔고 했다 보니까 정말 조용히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긴 했습니다. 뭔가 정말 밖에 나가서 가게나 이런 걸 가려고 해도 닫혀 있는 곳들이 많았고 아니면은 산책이라든지 잠깐 뭔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되게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흔히 말하는 아포칼립스 시대? 아니면 뭔가 그런 영화에서 나오는 조용한 도심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스님 반갑습니다. 냉아냉아. 전 왕창 포식했답니다. 장어랑 삼겹살 먹었어요. 둘 다 기르게 되게 좋은 음식이죠. 추석에 집에만 있어서 침대랑 데이트했어요. 맞아요. 밥 주문해 먹으려면 다 닫아서. 네, 맞아요. 다 닫다 보니까 또 이제 밥을 아무래도 온차가 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온차가 이제 방송을 하게 되면 반대로 밥을 준비 못하거나 이래서 저희도 그냥 간단하게 편의점에 있는 음식들 사서 먹고 있습니다. 전 너무 누워있었나 싶어서 걱정. 장어 진짜 맛있겠다. 근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금 온차가 바쁘고 하니까 요리를 해볼까 했거든요. 저도 시도를 했고 홍차도 시도를 했는데 결과는
네, 온차가 밥을 해줄 때까지 기다리거나 편의점 음식을 먹는 걸로 네, 결론이 났습니다. 전 투풀, 해물찜 등등 너무 잘 먹었어요. 투풀, 해물찜, 장어, 삼겹살, 탄니비 분들 모두 좋은 식사 하시고 좋은 시간 보내신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보양식들 하러 가세요. 냉청차는 요리를 못 하는구나. 저희가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조미료라고 해야 되죠. 후추라든지 아니면 설탕, 맛소금, 뭐 다시다 아니면은 그게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온차가 쓰는 게 양파가루, 마늘가루, 들깨가루, 뭐 참깨가루, 참깨, 들깨, 뭐 간장도 국간장, 일반 간장, 쯔유간장, 뭐 양조간장, 아무튼 재료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요리를 해보고자 하긴 했는데 온차는 이제 요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미료 통에 뭔가 스티커가 안 붙어 있더라도 다 아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그걸 잘 몰라서 설탕인 줄 알았다가 맛소금을 쓰고 소금인 줄 알았다가 또 이상한 거 넣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재료가 조금 못 먹을 수준이 되긴 했습니다. 둘 중 누가 더 잘하던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비슷비슷하지 않았나. 왜냐면 둘 다 숟가락을 들어서 입안에 넣은 순간 뱉었거든요. 네, 한 입도 못 씻고. 양념들도 써봐야 알긴 알죠. 많긴 하죠. 고기에 양파가루 첩첩하고 구우면 진짜 맛있대요. 쓰시기 전에 맛 한 번 안 보시나요? 그냥 되는 줄 알아서. 이게 아마 찬이비 분들도 공감을 하실 텐데 누군가 하는 게 쉬워 보인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정말 고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온차가 항상 요리를 할 때는 뭔가 레시피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이것저것 넣고 하면은 음식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냥 레시피는 이제 보면서 온차가 넣었던 걸 생각하면서 넣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저희가 이번에 만든 음식은 지나가는 개도 개미도 안 먹지 않을까. 정말 그 레몬즙을 저희가 예전에 마셨었는데 그때보다 더 입안이 뭔가 쪼그라든다고 해야 될까요? 섬투압 증상으로 인해서 입안 전체에 있는 수분이 음식으로 빨려가는 느낌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이번에 처음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모르면 맛을 보고 넣었는데 요리를 자주 안 해본 티가 난 냉차랑 홍차 참 어렵더라고요. 네, 이게 그래도 혹시 모르죠. 온차님처럼 연금술 하시다가 되실지. 잠깐 물 좀 마시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음식이었길래 저희가 그 냉동고에 온차가 항상 얘기하던 그 오징어랑 쭈꾸미가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온차가 평소에도 오징어 볶음이라든지 쭈꾸미 볶음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징어나 쭈꾸미 볶음이랑 그리고 덮밥이랑 하는 방법은 또 다르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그런 거를 똑같이 해서 먹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네, 사실 쭈꾸미 손질부터가 막혔습니다. 이게 손질된 게 아니고 생 쭈꾸미가 얼어있던 거였는데 내장을 빼고 눈이랑 입도 뜯고 제거를 다 하고 해야 되는데 뭔가 하고 나니까 쭈꾸미였던 것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름 이리저리 하긴 했는데 제가 한 건 뭔가 조금 이상하게 뜯겨져 나갔고
홍차 간 거는 아예 난도질이 되어 있어서, 근데 이제 그 상태로 넣고 재료랑 레시피를 보고 그대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비린 향이 조금 많이 심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쭈꾸미 같은 뭔가 이런 발판이 있는 것들은 그 생으로 된 걸 쓴다고 했을 때 먼저 밀가루랑 소금으로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정도는 빡빡 씻은 다음에, 그리고 물에 한번 데친 다음에 많이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잡내나 이런 것들이 빠진다고. 근데 저희가 그걸 잘 몰라서 이제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첫 실수는 그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추장 한 스푼, 간장 3스푼, 그리고 설탕 한 스푼, 소금 반 스푼, 후추 살짝 한 티스푼 넣고 마늘 한 스푼 넣고 이렇게 진행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때 저희가 그 설탕이랑 소금을 헷갈려서 넣었다 보니까, 그리고 마늘이랑 생강도 조금 헷갈려서 잘못 넣어서, 마늘 처음 알았는데 마늘이랑 생강이랑 그 다져져 있는 모습이 비슷하더라고요. 색깔이나 아니면 조금 형태 같은 거 많이 비슷해서 이제 그 상태로 볶고 만들고 했는데, 뭐 결과는 입에 그냥 넣었다가 이제 버렸다가 치웠고, 나중에 오늘 그 온차가 대신 요리를 해줬습니다. 오늘 온차가 쭈꾸미 볶음을 해줘서 다들 맛있게 먹었고요. 그리고 다 먹은 다음에는 볶음밥도 해줘서 다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포이즌 쿠킹을 해버린 냉차 홍차 어떤 맛일지 예상이 가네요. 사천 단가 가시면 적성이 맞으시겠네요. 다음에는 완제품 양념을 사두죠. 그것도 완제품 양념도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걸 사두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걸 온차가 허락을 안 해서, 온차는 완제품 소스를 보통 안 쓰거나 안 좋아합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너무 형식적인 맛이 난다고 했던가? 그러니까 본인의 요리가 아니다라는 뭔가 말이 많아서. 예전에 무색 무맛의 김치볶음밥이 떠오르네요. 무색 무맛의 김치볶음밥은 어떤 김치볶음밥인 거죠? 또 온차님이 요리를 못할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하나쯤은 사두는 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라면 스프 몰래 뿌리듯. 그래서 참 이전에도 몇 번 느끼긴 했는데, 그때는 정말 이 정도로 뭔가 바쁜 상황도 아니기도 했고, 또 연휴나 이럴 때가 아니어서 가게 문이 열려 있거나 이랬었는데, 이번엔 정말 모두가 정말 많이 바쁘기도 하고 추석 연휴라서 가게들이 다 닫기도 하고, 그러니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고기 구울 때 참소스만 넣어도 엄청 맛있는 양념구이 맞나요? 완제품 양념들은 식당에서 파는 맛이라고 할지 생각보다 자극적이라 집 앞 꼼꼼하게 하는 사람은 안 좋아하더라고요. 동생이 김치볶음밥 했다고 먹으라고 내준 적이 있었는데, 하얗고 아무 맛 안 나는 김치를 물에 씻어서 넣은 그냥 밥이 무색 무맛의 김치볶음밥이었어요. 김치를 물에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볶은 건가요? 확실히 그렇게 되면은 김치볶음밥이 무색 무맛이 나올 수 있긴 하겠네요. 김치를 씻는 거 하니까 그 온차가 해주는 온차만의 또 백김치가 하나 있습니다. 저 뭔가 약간 다르긴 한데 조금 특별한 김치라고 해야 될까요? 온차말로는 그냥 적당히 익은 김치나 아니면 이 정도 익으면 된다라는 김치가 있다는데, 그 김치를 물에 씻더라고요. 처음에는 왜 물에 씻나 하고 버릴 생각인가 하고 왜 물에 씻는지 이해가 안 갔는데, 물에 씻고 나서 그 다음에 참기름이랑
참깨 그리고 약간의 뭔가 간을 하는 걸 봤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되게 새콤이라고 해야 될까 시큼한 백김치가 만들어지더라고요. 되게 고소하고 그 약간 새콤한 게 입맛을 많이 돋궈서 종종 그 김치가 좀 많이 익을 때면 한 번씩 해달라고 요청하긴 합니다. 맛을 안 보고 김치볶음밥이라고 볶아서 내준 거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조금 느낀 건데 요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건 또 잘 모르긴 하겠네요. 온차는 음식을 할 때 간을 잘 안 봅니다. 아니면 제가 뭔가 음식을 하는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안 봐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뭔가 나와서 이제 요리하는 걸 보고 있을 때는 그럴 때 보면 항상 간을 안 보고 요리를 바로 빠르게 완성을 하는데 근데 간이 맞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잠깐 물 좀 마시겠습니다. 약간 익은 색감의 씻은 김치들 마시는 거 많아요. 그렇게 씻어서 쌈처럼 먹는 것도 있어요. 아, 그런가요? 이게 원래 있는 약간 레시피 같은 건가요? 그건 이미 맛을 알아서 안 하는 것이죠. 요리 숙련자였어야 간을 안 보는데 요리에 미숙하면 꼭 봐야 해요. 이건 오래 알려진 팁인데 김치볶음밥에 마요네즈 넣고 볶으면 꿀맛입니다. 요리를 자주 하는 사람들은 손끝으로 맛을 봅니다. 근데 저 그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 온차가 항상 하는 말 중 하나가 그 나물 무침이라든지 아니면 나물 반찬들을 뭔가 봄이나 이럴 때 나물들이 많이 올라올 때 이제 꼭 반찬을 만들어 주는데 그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나물 반찬은 무조건 손맛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나물을 뭔가 반찬 같은 걸 만들 때 장갑을 끼고 손맛을 첨가 안 하면 맛이 없다 라고 하는데 그 정확한 손맛이 제가 궁금해서 좀 많이 찾아봤어요. 옛날에도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할머니 손맛이라든지 어머니 손맛 이런 느낌으로 뭔가 음식들이 많은데 실제로 뭔가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손맛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손으로 이제 장갑을 낀다든지 아니면 맨손으로 묻혔을 때 양념들이 손가락이 이제 5갈래로 되어 있고 조금 잘 움직이다 보니까 모든 양념들이 이제 나물이나 이런 반찬에 되게 골고루 잘 묻기 때문에 맛이 더 날 수가 있다. 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손맛이라고 부른다도 있고 또는 손에 이제 저희 사람은 모두 다 체온이 있다 보니까 손에 있는 미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념들에 살짝 발효가 첨가가 되면서 그 맛의 풍미를 더 올려준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추측을 하더라고요. 정확한 맛은 모르겠지만 근데 아마 이제 거기에 더불어 분위기나 이런 향기도 있을 텐데 확실히 뭔가 손으로 무친 반찬이 좀 더 맛있다라고 느껴지긴 하는 것 같습니다. 김치볶음밥 하니까 생각난 에피소드 있는데 김치볶음밥 제가 만든 게 제 혈육이 지 맘대로 먹고 맛없다고 뭐라 했었어요. 어이없었어. 사람 입맛은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럴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요리해준 사람 앞에서 또는 본인을 위해 만든 요리가 아닌데 그렇게 먹고 그런 말씀 들으셨으면 조금 기분이 많이 상하셨겠네요. 그 맛이 있죠. 요리 잘하는 사람 나물 수저로 묻히면 기겁함. 진짜 온차 장가가 아니라 시집 보내야겠네요. 온차 마마. 시집 가면 저는 온차는 잘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자 집에만 간다면 뭔가 온차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가정주부가 많이 어울려서 청소나 이런 집안일 같은 것도 잘하기도 하고 반찬이나 음식도 잘하기도 하니까 다만 현재일이나 조금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게 많은 거지 그런 게 뭔가 감당이 되는 집안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근데 요리가 조금 어려워서 간이 어려우신 분은 수저로 하는 게 맞아요. 손이 뜨거워서 주고 손에 미생물 같은 거로 양념이랑 버무려져서 손맛이 있다는 소리도 있대요. 그래서 같은 레시피 같은 양이어도 사람에 따라 맛이 다른 게 그런 미생물이 이유래요. 왜 이렇게 냉차 방송이 색다르게 느껴지나 했더니 연휴 동안 온차 방송 계속 보다가 온차 배경이 눈에 익어서임을 깨달았어요. 저희가 이제 각각 사용하는 방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실 수 있겠네요. 이게 아무래도 하루하루 돌아가면서 원래는 방송을 진행했다 보니까 나중에 저희가 모두가 데뷔하게 되면은 그때는 정말 조금 많이 새로 오신 분들은 많이 당황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지금 온차가 다음 홍차나 저나 데뷔가 정확히 언제가 될진 모르겠는데 온차가 링피트가 아니죠. 온차가 이제 그 치즈직에서 혼자 계속 한 달 넘게 아마 방송을 하게 될 텐데 치즈직에서만 보시던 분들은 이제 온차가 방송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나 홍차가 데뷔를 해서 또 온차 방송일을 시작하게 되면 조금 당황해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합니다. 온차가 시집가면 냉차는 더 이상 현재한다고 뭐라 안 해도 되겠다. 그래도 되긴 하죠. 근데 아마 온차가 없으면 저희 온차 일상을 진행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정말 온차 일상인데 온차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특히 채팅창이 바뀌어서 원래 저랬나 싶었어요. 냉차님 오랜만에 봐서 좋아요. 저희도 오랜만에 봐서 저도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습니다. 냉차 홍차 데뷔할 때 모델링 너무 기대돼요. 냉차 링피트도 맛있어 보인다. 저는 링피트는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물 좀 마시겠습니다. 온차 없으면 냉차의 일상으로 채널 뺏어버리죠. 그렇게 되면 아마 다들 조금 떠나시지 않을까요? 만약에 냉차 일상이 되면 되게 뭔가 조금 잠 오는 채널이 될 것 같은데 이름부터가 왠지 온차 없는 온차 일상 병획 미소년의 링피트 재밌겠는데 저는 정말 그 온차가 하는 걸 봤는데 저는 아마 드래고였죠. 드래고한테도 못 가지도 않을까요? 하나고 힘들어서 안경 벗겨질 것 같아. 온차도 링피트 있는데 치면 안 되죠. 저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뭔가 호기롭게 도전하거나 굳이 이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서 모든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든지 단점이 있는 것처럼 찬이비들은 좋다고 생각해요. 떠나진 않아요. 전 그래도 좋습니다. 전 어찌되든 좋습니다. 냉차 일상이 되면 귀여움이 가득할 것 같아요. 오늘 팬카페에서 이제 저희가 팬카페를 모두 돌아가면서 확인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제 목소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쇼츠를 봐주시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고마우면서도 그 쇼츠가 작업 시간이 꽤 들어간 건 알고 있는데 저는 조금 내려줬으면 하는 마음이 사실 꽤 있습니다. 그럼 냉채님도 공겜? 이미 링피트랑 그리고 공포 게임은 했으니까 다른 걸 해야 조금 새롭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냉차의 MBTI 큐트 아주 귀여워요. 귀엽죠? 안 돼요. 내리다니. 아니면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다시 열심히 활동을 해서 조금 영상이 다채로워질 수 있도록 좀 다양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공게임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요.
카테고리를 벗어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때 보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트로이 목마 맞나요? 아니 트로이 딜레마였죠? 맞나요? 지금 제가 머리가 조금 어 아무튼 맞던가?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났지? 트로 트로 트로이 딜레마가 맞죠? 트롤리 딜레마. 아, 네. 그 게임을 해달라고 팬카페에 올리셨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임 하는 게 좀 더 어울리거나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냉차 더 공부 게임 무서워하나요? 사실 그 저랑 그리고 온차는 전부 다 공포 게임을 무서워합니다. 홍차가 그나마 덜 무서워하는 편이지 홍차는 조금 익숙해지면 괜찮아 하는데 트로이는 목마 아니요? 네, 트로이는 목마고 제가 헷갈렸던 게 이제 트롤리 딜레마인데 이제 그거를 트로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나 이제 온차는 공포 게임을 좀 많이 쥐약으로 무서워합니다. 오자마자 들리는 소리가 모두가 공포 게임을 무서워한다고요? 민유아님 반갑습니다. 냉차가 아니고 냉하입니다. 홍차님은 공게임 금지해야 돼. 다 대화로 찍어버릴지도 몰라. 홍차는 놀라긴 놀랐는데 뭔가 어느 정도 놀라고 나면 클리어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더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근데 저랑 온차는 공포 게임을 하게 되면 그냥 몸이 굳어서 가쁜 자기죠. 그게 홍차님 공게임 하시다가 마우스가 죽을지도 안 깨지면 그럴 수도 있긴 할 것 같긴 해요. 저는 지금도 공게임 하고 있는데요. 공포 게임을 하면서 제 라디오를 듣고 계신 건가요? 그게 가능한가요? 승부욕 홍차님은 오기 두려움인 듯 일정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잠깐 물 한 잔 더 마시겠습니다. 냉차님도 반응 궁금하다. 온차랑 똑같거나 더 심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공포 게임은 쥐약 중의 쥐약이라 제가 감히 하거나 넘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공게임을 평소에도 하신다는 게 진짜 후달달하네요. 저랑 그리고 온차랑 같이 뭔가 공포 관련된 걸 보고 나면 둘 다 굳어버려서 그럼 공포는 안 하고 링피트는 하면 되겠네요. 공게임 재밌는데. 냉차님 기절하시겠다. 냉차 체력 짱 약하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링피트 하면 죽지 않을까? 옳소. 저도 이번에 온차가 조금 몸을 무리하는 거 그래서 몸이 조금 안 좋아진 걸 보면서 건강을 많이 신경 써야겠다라고 많이 느꼈는데 이게 오늘 공교롭게도 비가 오더라고요. 비만 안 왔으면 조금 나가서 산책이라도 해볼까 했는데 전 퇴근하면서 보는 중인데 삼사들은 그럼 함께 공포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본 적 없나요? 공포 영화나 아니면 공포 드라마인 건가요? 아니면 공포 영화랑 그냥 일반 드라마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다 같이 모여서 본 적은 꽤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다들 바빠서 못 봤고 공포 영화나 공포 드라마요? 마지막으로 봤던 공포 영화가 그 컨저링 맞나요? 뭔가 저주받은 인형이 나왔던 영화인 것 같은데 그거를 보자고 얘기가 나와서 운동부 분들이랑 이제 홍차랑 그래서 조금 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공포 영화 다 같이 보면 안 무섭지 않나요? 이게 그러니까
약간 저희가 확실하게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랑 그리고 온차가 놀라는 건 그냥 말 그대로 놀라서 놀라는 거라 저희가 서로의 비명을 듣고 놀랄 때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둘이 애초에 안 붙어 있으려고 해요. 공포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강제로 보게 됐을 때는 그렇게 같이 계속 놀라는 경우가 되다 보니까, 저 마지막으로 본 게 곤지암 제대로 보지도 않았어요. 연쇄 반응, 이게 예전에 있었던 일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이사를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이사를 이제 진행하면서 그 돈을 조금 아끼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짐을 들고 날랐는데, 새로 이사하는 곳이 조금 걸어서 한 블록 아니면 두 블록 정도, 이제 어느 정도 조금만 걸어가면 되는 곳이어서 한 5분 정도 걸어가면 되는 곳이어서 짐을 저희가 각자 날랐거든요. 근데 저녁에 이제 됐을 때 다들 피곤해서 침대나 이런 것도 이제 오기 전이었는데 그냥 땅바닥에서 다 같이 잤는데, 아마 온차였을 거예요. 아마 온차였을 건데, 온차가 자다가 갑자기 뭔가 악몽을 꿨는지 비명을 질렀어요. 근데 하필 그때 저희가 피곤해서 다 같이 잔 상태라 제 앞에 온차가 있었는데, 온차가 비명을 지르면 깨서 제가 놀라서 비명을 지르고, 또 그 비명 소리에 놀라서 온차가 비명을 더 크게 지르고, 또 그 더 큰 비명 소리에 놀라서 제가 비명을 더 크게 지르고, 또 그 비명 소리에 놀라서 온차가 또 비명을 지르고, 그러고 있다가 홍차가 시끄럽다고 저희 둘의 머리를 가격하면서 멈출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서로서로 뭔가 무서운 거 볼 때 아니 쓰려고 합니다. 네. 이게 공포 영화나 아니면 공포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몇 번 설명을 드려봤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냥 놀라는 기준이 그런 거라, 심지어 그때 놀랐던 이유도 약간 무서워서 놀란 것도 있었습니다. 냉차님, 공포도 내성 생기는 거 아시나요? 내성이 생길 수도 있는데 반대로 내성이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에 대한 공포증이나 아니면 이런 현상 같은 경우에서는 일종의 정신병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뭔가 정신병으로 분류된다 해서 정말 안 좋은 게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정신에 관련된 병이기 때문에 정신병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이제 또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알레르기 반응이랑 똑같이 보시면 돼요. 내성이 생기는 거에 있어서 이제 안에 내성체라고 하죠. 물리적으로 내성체가 생기면서 이제 해결이 되는 경우가 알레르기 반응 같은 경우인데, 정신병 같은 경우에서는 물리적인 내성체가 생길 수 있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내성을 이기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는 그 내성이 생기기 위한 계기라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무서운 거에 있어서 놀랄 때마다 옆에서 누군가 저를 안심시켜 준다든지 아니면은 이 상황이 무섭지 않다라는 거를 지속적으로 인지를 시켜준다면, 뇌에서 그런 현상에 빠졌을 때 이 현상이 지금 눈앞에 벌어진 거는 무섭지가 않고 그저 가상, 예를 들어서 공포게임 같은 경우에서는 그저 가상의 현상일 뿐이다 라는 거를 무의식적으로 인지를 하고 받아들이게 됐을 때, 그때 기본적으로 공포에 대한 내성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저나 온차 같은 경우에서는 애초에 정신이라는 게 성이 되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내성이 생기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또 너무 많이 떠든 것 같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잘 놀라고 무서워하는데 스릴러나 미스테리한 걸 좋아해서 그냥 공포게임이나 공포 영화를 즐겨요. 이제 실험님 같은 경우는 좋아하는 부류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뭔가 공포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보면은 즐기신다라고 보는 게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 레몬 같은 걸 먹으면 저희가 전부 다 쉬잖아요.
네, 레몬이 셨을 때 나오는 이제 체내의 화학 반응들이 있는데 그런 반응을 즐기기 때문에 레몬의 신맛을 조금 꺼려하면서도 이후의 결과작용을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시를 들자면 파블로프의 개라고 얘기를 하시면 모두 알 거예요. 종을 치게 됐을 때 이제 간식을 주면은 뇌에서 그 작용을 가져가는 그런 현상인데 그런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공포 현상들이 일어나지만 그 뒤에 내가 좋아하는 미스테리한 현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스릴러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뇌에서는 이미 보상 작용을 위해서 몸이 행동을 따라가는 거죠. 전 영화 자체에 관심이 없어서 소설이나 인터넷 괴담으로만 보네요. 그런 일상설 너무 재밌어요. 저희가 조금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온차랑 함께 지내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설명 너무 잘한다. 오늘도 유익하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영화관 간 게 초등학생 때. 저희도 영화관을 마지막으로 갔던 게 언제지? 아마 이것도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였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영화관 가서 봤던 게. 현실이 100만 배 무서워서 화면 속은 그다. 그렇게 인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가상이기 때문에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럽니다. 그 온차 이제 방송했을 때 검에 대한 공포증을 이제 온차가 얘기를 대신 해줬었는데 그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포증이 심하면 심할수록 이제 가상이나 현실의 구분 없이 그냥 말 그대로 검이라는 단어 자체에 공포를 느끼는 것까지도 가능한 것처럼 공포에 대한 수준은 모두가 다릅니다. 저도 원래 크라임씬이나 대탈출 같은 거 보면서 무서워했는데 좋아해서 계속 보다 보니까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그래도 내성까지는 아직 안 생김. 원래 살면서 온차 같은 사람이 있어야 재밌어요. 전 공kim을 글리치나 버그로 깨는 분 영상 보다 보니 내성 생긴 것 같더라고요. 아마 이제 밀큐웨이님이 제가 말한 상황에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공포 게임이라는 건 결론적으로는 뭔가 쫓긴다든지 아니면은 급박한 상황 속에서 도망을 치거나 이런 심적인 고절을 일으키는 건데 이제 그거를 글리치라고 하는 이제 버그죠. 버그 현상으로 이제 뚫게 된다고 했을 때는 더 이상 귀신한테 쫓기는 현상이 아니고 이 사람이 게임에 있는 그런 허점들을 이용해서 빠르게 클리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다 보니까 더 이상 공포게임이 무섭다라기보다는 공포게임은 조금 더 이런 버그들을 보는 게 재밌다라는 식으로 아마 스스로 해석이 돼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무서워하는데 재미있어서 하나씩 보다가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디 체험형 전시 같은 거 가면 온차 같은 사람이랑 가야 재밌어요. 전 인간형 공겜 보스를 파리채로 찰싹찰싹 때리는 걸 봤더니 안 무서워하는 사람 파티면 진짜 모두가 NPC를 물음표하는 눈으로 쳐다만 보는. 그래서 내성이 생기는 건 결론적으로는 이 상황을 타파할 수 있는 상황이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쥐 같은 거를 쥐를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왜냐면 쥐란 걸 떠올렸을 때 귀여운 쥐를 떠올리실 수도 있지만 뭔가 옛날에 뭐 시골쥐 아니면 도시쥐 같이 커다란 쥐한테 물리면서 상처를 입었다든지 아니면 그 쥐로 인해서 뭔가 안 좋은 경험을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공포증이 심하게 되는데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좋은 기억을 남겨줘야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종류죠. 맷받쥐 같은 이제 쥐들도 되게 무해하고 귀엽고 작은데 쥐를 무서워하시는 분들한테는 똑같은 쥐로 보일 겁니다. 그게 맷받쥐나 이런 종류가 아니고 말 그대로 쥐이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무서워할 텐데 뭔가 정말 말도 안 되지만 예시를 들어서 이 맷받쥐가 쥐를 무서워하는 사람한테 뭐 귀여운 애교를 부린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공을 뛰어넘고 뭔가 그런 재미있는 묘기를 부린다든지 하게 되면 쥐 공포증을 가지고 있지만 쥐가 그런 걸 한다는 게 신기해서 점점 쳐다보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은 조금씩 좋은 부분이 보이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접촉이라고 하죠. 가장 큰 거는 저희가 오감이라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 감각 중에서 가장 대표되는 감각을 오감이라고 하는데, 이런 오감이 가장 큰 이유가 이 오감으로 오는 경험들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쥐가 무섭지만 뭔가 시각적으로 재미있는 거를 보고 뭔가 그런 거를 느끼고, 그리고 이제 피부의 촉감으로 그 쥐가 나한테 와서 뭔가 좋은 행동들을 했을 때, 그런 게 잘 쌓이고 잘 진행이 됐을 때만 공포증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 쥐들도 우리를 무서워해요. 보통은 그렇죠. 근데 이제 가끔씩 그러지 않은 쥐들도 많다 보니까, 저도 옛날에 걔 무서워했는데 키우면서 나아졌어요.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많이 나아지고, 오히려 공포증이 심하셨던 분들일수록 그 공포증을 이겨냈을 때 오는 효과가 조금 더 큽니다. 개를 싫어하셨던 분이 개를 안 싫어하고 오히려 좋아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싫어했던 거를 뛰어넘을 만큼 좋아한 이유가 생기는 거다 보니까 더 많이 아끼고 애정을 주게 되고, 반대로 개를 좋아했는데 개를 무서워하게 되신 분들은 좋아했던 감정을 뛰어넘을 만큼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거다 보니까 더 극심하게 싫어하시고, 제 친구는 광대를 보거나 떠올리기만 해도 무서워했는데, 서커스 보러 갔을 때 먼지털이로 얼굴 터는 약간의 개그로 공연한 걸 보고 온 뒤로 광대를 덜 무서워했다가 광대 공포영화 보고 다시 무서워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계속 바뀌는 경험인 거죠. 햄스터 싫은데 자세하게 안 보면 괜찮아요. 공포증이라는 게 진짜 이겨내시는 분들이 대단하세요. 트라우마는 트라우마로 극복. 이 사진은 작아서 눈에 잘 안 들어와요. 특히 쥐의 눈이 너무 싫어서 자세히 보면 소름 끼치더라고요. 쥐라든지 아니면 동물들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가 흔히 하얀색 부분이야 보면 수정체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이 없이 전부 다 홍채, 동공 이런 걸로만 가득 채워져 있다 보니까 그런 눈을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뭔가 결국에는 둘 중 하나인데, 그 인면어라는 뭔가 괴담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괴담들이 실제로 나올 수가 있는 게, 사람은 이제 지성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문화를 이룰 수 있는 생명체가 현재로서는 사람이 유일시하다 보니까, 사람은 본인과 닮은 거에 있어서 뭔가 괴리감을 느끼고, 반대로 본인과 닮은 거에 있어서 친숙함과 좀 더 친밀함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동물 같은 경우에서 만약에 사람 얼굴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친숙한 얼굴이 뭔가 있어서는 안 될 장소에 있기 때문에 반대로 괴리감을 느끼면서 공포심을 느끼게 되는 거고요. 또 반대로는 사람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공포심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아마 이제 방금 말씀하신 쥐의 눈 같은 경우가 그런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불쾌한 골짜기 이런 거. 네, 맞습니다. 그런 겁니다. 이럴 수가, 벌써 2분밖에 안 남았어. 아, 그렇네요. 제가 오늘 와서 뭔가 여러분들하고 일상 이야기를 좀 하다가 가려고 했는데, 일상 이야기가 아니고 또 제가 혼자서 뭔가 너무 열심히 혼자서만 대화하다 가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네요. 임명견, 전에 낚시하러 갔다가 회 먹고 술 마셨다는 괴담을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조금 비슷한 이목구비를 가진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목구비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 얼굴하고 똑같이 생겼다가 아니라 사람과 비슷한 이목구비에 대한 넓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이제 봤을 때 눈이 너무 안쪽에 몰려있다, 아니면 너무 멀어져 있다 하면 이상하게 느끼는 것처럼, 동물들도 저희가 생각하는 이목구비 간의 너비가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게 조금 배치가 사람과 비슷할 경우에 그렇게 느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니에요. 냉차 목소리 들어서 좋았어요. 오랜만에 그런지 시간 녹았다. 냉차님의 말이 우리한테는 일상이에요. 그렇지만 빙차 제가 냉차하다 보니까 목소리 들으면서 일하기 진짜 좋은데 너무 늦게 와서 아쉬웠다. 빙차 냉차. 그럼 이제
어쨌든 제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되긴 다 돼서 오늘도 함께 해주신 찬이비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온차는 잘 쉬고 회복하고 있고요. 토요일 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신경을 쓸 거고, 내일은 홍차의 방송일입니다. 저랑 마찬가지로 또 일주일 만에 오는 거니까 내일 10시 많이 또 아껴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모두들 좋은 밤 좋은 꿈 꾸시고 추석 연휴 또 행복하게 잘 보내셨길 바랍니다. 밀케이님 냉바입니다. 저도 오늘 반갑습니다. 월요일 아침쌤님 냉바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았어요. 또 봐요. 저도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램님 냉방아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리차님 홍차도 너무 반가울 것 같아요. 홍차도 많이 기대하고 있으니까 많이 사랑과 관심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냉바입니다. 루나나님 냉바 다음에 뵙겠습니다. 실험님 다음 주를 기다려 해 3차와 운동부 모두 푹 쉬고 체력 잘 챙기고 냉바. 실험님도 항상 체력과 건강 많이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냉바. 미미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냉차님 목소리 들어서 좋았어요. 냉바. 저도 오랜만에 찬이비 분들하고 대화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냉바입니다. 아르카나님 냉바입니다. 좋은 꿈 꾸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드래곤드님 냉바 수고하셨습니다. 드래곤드님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냉바입니다. 초그림님 냉바예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기다린 시간 너무 긴데 저희가 또 다음 주에 인사를 드릴 테니까요.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앞으로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보다는 더 이전처럼 자주 인사드릴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냉바입니다. 민유아님 진짜 간만에 목소리 들어서 좋았어요. 냉바 다음엔 시간 맞춰리라. 다음에 또 인사드리고 다음에 또 같이 대화하면서 시간 보낼 수 있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냉바. 호더님 소통의 끝판왕이었는데 1시간이 진짜 1분처럼 느껴졌어요. 냉바. 그렇게 느껴지셨다니 너무 다행입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냉바입니다. 밀차님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냉바 냉차도 감기 조심하고 건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밀차님 5,000원 후원해 주시고 또 제 걱정까지 제 건강까지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밀차님 또 추석 연휴 행복한 연휴이시길 바라면서 좋은 밤 좋은 꿈 꾸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냉바. 집 가고 싶다니 냉바 냉차도 쫌밤쫌꿈. 오늘도 재밌는 얘기 잘 들었어요. 톡톡이 냉차 오늘도 잘 자요. 밥 꼭 잘 챙겨 먹고 저희 항상 이제 밥도 건강도 많이 챙기면서 오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냉바. 빈센트문님 늦게 왔네요. 다시 보기 들어야겠네요. 냉바. 이제 막 끝나는 시간이라 좀 아쉽겠지만 다음에 또 만나 뵙고 또 인사하고 많은 시간 함께 보내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냉바. 이더님도 냉바입니다. 좋은 밤 좋은 꿈 꾸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내일 10시 홍차 방송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좋은 밤 좋은 꿈 꾸시길 바라겠습니다. 냉바.